안녕하세요. 전 프로야구 선수, 현재 KT 위즈 심리 멘탈 코디인 안윤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1군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다가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다가가진 않아요. 저도 선수 출신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를 예를 들어 6시 반 경기할 때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휴식을 갖고 경기 준비하고 옷을 입는 이런 시간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상담하자 이렇게 불러내서 2-30분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 선수한테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선수한테는 루틴을 깨는 행동일 수 있어요. 그래서 1군 선수들에게는 먼저 다가오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걸 좀 자제하고요. 2군 피처스에 가서는 제가 직접 상담을 요청을 하죠, 선수들한테. 그래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고, 그런 걸 또 통해서 또 선수들도 많이 상담 요청을 하고 코치님들에게 말하지 못한 부분을 저에게 많이 얘기도 하는 편입니다. 공부에 대한 로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.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이제 운동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로망이 있고 이랬는데, 그 한 친구가 너는 운동하니까 앞으로 이런 쪽이 괜찮겠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을 권해줬어요. 그래서 그 권한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학회에서 연수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빠진 상태이죠. 네. 저는 FA 시기 때 어깨 수술로 1년을 날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모든 프로야구 선수의 꿈인 FA 마지막 종척에 다 와서 넘어진 격인데, 그때 지금 그동안 달려왔던 게 이 마지막 보지가 6인데 여기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이후에 내가 잘 회복을 할 수 있을까, 그러면서 이제 재활군에서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재활도 힘들고 그렇지만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굉장히 멘탈적으로 잡고 또 잡다가 좌절도 하고 또다시 멘탈 잡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일단 목표 설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았어요. 꼭 지켜야 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내가 변해야 되겠냐는 그런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기억나는 게, 제 나름대로 운동이 끝난 시간 외에도 한 2-3시간 정도 더 제가 개인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, 이게 정말 재활이 1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지루함에 극해에 달하니까 번아웃 현상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트레이너실, 웨이트장과 제일 가까운 숙소 방을 옮겼어요.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면 1시간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접근성을 가깝게 해서 어깨 운동 잠깐 하고 또 들어가 쉬고 또 다시 나가서 하체 운동하고 이렇게 잘라서 운동을 하게 변형을 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습니다. 일단 장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공감 형성이 너무 잘 일어나요. 저 역시도 재활을 1년 가까이도 해봤고 2군 피처스에도 있어봤고 1군에서도 10승 이상도 해봤고,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또 제가 하는 말도 제가 경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선수 출신이라 이렇게 상담회가 이렇게 쉽구나. 선수들과 상담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게 굉장히 큰 나에게 장점이구나, 이런 게 큰 장점이고요. 단점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모르겠어요. 그런데 작년 이제 거의 시즌 끝날 때쯤에 그런 걸 좀 느끼더라고요. 제가 20년 동안 케어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누굴 케어해 줘야 된다는 것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만큼 이게 남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, 또 혹은 내가 반대로 누굴 케어해 주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이제는 조금 제가 입장을 많이 바꿔서 그 전에 선수 때 생활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좀 변화된 삶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불안 증세예요. 불안이 가장 큰데,
퓨처스에 있다가 1군에 와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출전을 했을 때 그 불안도 있고, 이미 레귤러 선수가 됐는데도 그 자리를 언제 동안 유지를 할지에 대한 불안도 있고, 불안이 없는 선수가 없을 거예요. 아마 팀에 100명이라면 다 불안 증세를 가지고 경기에 또 혹은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, 저 역시도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, 또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부분에서는 항상 얘기를 해줘요. 선수가 어떻게 다가가고 뭐 편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불안은 너가 경험을 하고 또 거기에 실패를 얻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뭐 입스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 논문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구기 종목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심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한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. 왜 그러면 상대방한테 공을 줘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통해서, 그리고 또 훈련 기술적인 걸 병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흔히들 그냥 현장에서만 계속 안 되니까 지도자들한테 구박받고 혼나고 이러면서 더 심해지는 선수도 있고, 그냥 생각으로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, 이거는 분명히 심리 상담과 기술적인 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된다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한 사례도 있고,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깨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포수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러면 포수가 사실 투수들도 가볍게 던지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. 왜 그러면 평생을 세게 던졌기 때문에. 그런데 그 부분과 이제 포수는 계속 반복적인 동작으로 투수에게 던지다 보니까 투수에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입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포수가 굉장히 입스가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낙천성이라고 생각해요. 그전 팀에 이제 레전드 선수들 굉장히 많이 봐왔고, 뭐 류현진 선수도 같이 소속으로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, 그 선수는 굉장히 낙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타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도 마음으로 제어를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. 간혹 경기를 본인 때문에 지게 돼도 나 때문에 이기는 경기가 더 많아. 그게 끝인 거예요. 거기에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뭐 타자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뭐 김태균 그런 선배도 본인이 찬스 때 홈런을 치지 안타를 치지 못해 경기가 뒤집어지고 많은 팬들의 그런 저기가 있어도, 질타가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 때문에 이기는 경기가 더 많고 본인의 하는 야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까 말한 그 입스의 포수의 선수가 한 명 있어요. 공 던지는 이런 감촉의 문제거든요. 손끝의 감촉의 문제라 그걸 좀 극대화시켜서 훈련을 하고 굉장히 야구장 나오는 게 굉장히 싫었다고 하더라고요, 그 전에. 근데 지금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라고. 그 사람한테는 야구장 유니폼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, 또 현재 퓨처스에 강민성 선수라고 있어요. 저희 팀의 레귤러로 이제 황정현 선수가 워낙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1군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만, 그 선수가 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목표 설정과 수행 목표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퓨처스에서 타격 2위, 홈런 2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했는데, 그 선수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많이 변하긴 했죠. 저 역시도 30대 선수와 상담할 때와 20대 선수와 상담할 때 분명히 다른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. 요즘 흔히들 MG 그 선수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해요. 그런데 그 결정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수준의 어렵게 들어온 프로 생활을 딴 길로 빠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정말 아마추어에서는 이 프로 유니폼을 한번 입기 위해서 아둥바둥을 하는데, 너무나도 쉽게 자기 인생을 딴 사람 얘기에 흔들리는 거에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. 그 아까 말씀하신 헝그리 정신 세대가 맞아요. 언젠가 깨닫겠지만 더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, 확실히 공감하고 있어요.
흔히들 운동선수는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데 일과를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본인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. 제가 최강야구 감독님이신 김성근 감독님에게 많은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새기는 게 이 인간이라면 하루를 마칠 때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나의 일이면 그 하루를 마치기 전에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성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내가 오늘 삶의 24시간 동안 보내면서 어떤 성과를 냈나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잡는 것이 최대한 하루를 알차게 좀 만족감 있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루의 일과 목표 설정을 좀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코치로서보다 이제 전 선수 때 심상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제가 마운드에 올라서 다음 경기에 나가야 될 구장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최고 좋았었던 성적, 그걸 이제 용어로 이제 화이트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최악의 경기를 펼쳤을 때도 동시에 같이 심상 훈련을 해요.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그 경기장에 들어섰을 땐 이미 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경기를 많이 임했었는데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은퇴할 때까지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에 관해서 많이 했던 것 같고, 앞으로도 가끔 선수를 지도하면 특히 저는 투수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분명히 제구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거든요. 그 감각을 눈 감고 내가 던지는 포인트의 감각을 찾는 것이 운동에서 찾는 것만큼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심상훈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뇌과학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고 20여 년 동안 운동으로 뛰어왔기 때문에 역동적인 거나 활동적인 거는 메커니즘적으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쪽에 역량을 좀 많이 펼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 심리 관련한 서적을 책을 한 편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전 굉장히 만족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단에 소속돼서 또 어떤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. 제가 현장에서 어떤 기술을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지만 이 스포츠 심리학을 계속 연구해서 이 역량을 또 선수들에게 더 접근성 있게 가르쳐주고 또 그런 좋은 지도자, 또 좋은 멘탈 코디네이터로 향후 계속 제2의 인생을 유지하는 것이 제 목표고 꿈입니다. 지금까지 KT 위즈 멘탈 코치 안영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